보통 복강경으로 이렇게 수술하면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1시간 반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크기도 컸고 뭐 많기도 많고, 그리고 뭐 저도 체격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했어요. 눈 딱 뜨고 나니까 회복실 지나서 회복실에서도 1시간 이상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병실 온 겁니다. 그러고 수술을 했더니 아랫배가 땡겨져 이렇게 된 거죠. 구멍 뚫은데 이 복강경 한 대는 하나도 안 아프다니까요. 아래 이게 배꼽 밑에 한 4cm 뗀 거, 요게 땡겨요 이게. 그래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퇴원을 한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급성 담낭염이란 건 왜 생기는가? 자, 이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사람들이 아니 돌덩어리가 이렇게 큰 게 있는데 그걸 못 느꼈냐고. 안 느껴집니다. 이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 안 느껴져요. 이게 처음 어떤 식이었냐면요, 속이 좀 더부룩하다, 고기 먹고 좀 많이 먹으면 좀 소화가 좀 잘 안 된다, 이 느낌만 있지, 그 소화가 안 된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지 이게 담낭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왜냐면 눌러도 아프지도 않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큰 자각 증상이 없어요. 또 평소에는 생활이 잘 되고. 그래서 이 급성 담낭염이라는 건 그냥 갑자기 오는 거다. 평소에 자각 증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근데 제가 지금 떠올려보면 뭐가 있냐면, 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트림이 좀 올라온다거나, 지금은 이제 수술 후라서 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조금씩 말하다가 트림이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못 느끼는데 다른 사람이 양치를 하고 왔음에도 약간 입냄새가 느껴졌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이 내장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이 담낭에 염증이 있다, 그러니까 담낭에 문제가 생긴 사람도 좀 이렇게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런 뭔가가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기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 단순히 과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지방이 지금 분해가 잘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원인은 뭐냐, 이 담낭염, 담석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 담석이 돌덩어리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가장 큰 게 5가지예요. 첫 번째가 술 많이 마시면 확실히 문제예요. 담배.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저는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안 핀다고 그랬죠. 술은 아예 못 마시고 담배를 안 피고, 제가 여러 차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술, 담배를 전혀 안 하는데도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 비알코올성이 있어요. 비알코올성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불규칙한 식사, 그 다음에 그 과로와 스트레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고기 많이 먹는 거. 결국 이 5가지예요. 고기 많이 먹고 그 인스턴트 자주 먹는 거. 제가 이제 강의 때문에 스케줄이 막 바쁘고 하다 보면 차에서 그냥 이렇게 햄버거 같은 거 먹을 때가 자주 있거든요. 이게 흔한 일입니다, 저한테는. 뭐 끼니 거르는 것도 너무 흔한 일이고, 저는 뭐 그렇게 굉장히 불규칙했어요. 식사가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 이 모든 게 문제다. 자, 그다음에 저는 성희롱,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피해자들 얘기를 많이 듣고, 막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도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같이 그 사건 처리하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유쾌하고 상쾌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건 처리하니까 오늘도 보람있게 끝난 것 같다, 이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정, 저는 이걸 감정의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플라스틱이 땅에 묻으면 썩습니까? 안 썩죠? 이거 몇백 년 가야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감정의 플라스틱은요, 마음에 남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수백 건의 그 상담을 하고 사건 처리를 했는데 그게 제 감정 속에 남아있지 않겠어요? 제가 막 웃음 치료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등산도 하고 하면서 막 악기, 기타도 치고 노래도 하고 하면서 이런 걸 많이 풀어요. 많이 풀어내는데도 이게 이렇게 쌓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충격이 크니까. 이 감정의 플라스틱, 과로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인스턴트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일이 진짜 피곤해가지고 살이 빠지는데 배는 계속 나와요. 자, 지금 내가 팔다리는 말라가는데 배만 나온 분 계십니까? 이거 간 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장 지방 쌓인 거는 당연한 거고, 지방간도 심하고 담낭에도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급성 담낭염 또는 담석이 생기는 거고, 이 급성 담낭염이 생기면 진짜 아프다. 어떤 제가 다른 글 읽어보니까 막 배를 잡고 막 떼굴떼굴 불렀다고 하는데, 저는 떼굴떼굴은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요 정도 저는 요 정도였어요.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되냐?
이게 그냥 염증만 있을 때는 항생제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식단 조절하고 항생제로 좀 잡아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담석이 생기면 수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근데 지방간이 심하고 내장 지방이 많다, 체중이 많이 나간다, 그러면 개복 수술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게 개복 수술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복강경으로 하면 운 좋은 거다. 그래도 당일부터 힘들지만 보호자 도움을 받고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입원 기간은 짧게는 한 3일 이렇게 하는 병원도 많이 있더라고요. 대학병원 이런 데 빨리빨리 내보내버리더만요. 근데 일반 종합병원 같은 데는 또 제 경험상으로는 한 6일에서 7일,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좀 안전하다.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다 이게. 좀 편하게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그러면 앞으로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요 참 희한한 게 엄청 아팠다고 했잖아요. 열흘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태어난 지 한 2, 3일 된 것 같은데 입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원래는 이 먹을 것 중에서도 뭐 밥은, 쌀밥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 보면은 무슨 뭐 돼지고기 같은 것도, 삼겹살 같은 건 우리 전 국민이 다 좋아하잖아요. 특히 제가 치킨 같은 것도 많이 좋아했고, 야식은 좀 잘 안 먹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라면도 거의 안 먹긴 한데 그래도 안 먹을 수가 없고, 햄버거는 아주 자주 먹었고. 그런데 놀라운 게요, 이런 음식을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하나도 안 나요 정말. 눈앞에 무슨 뭐 맛있는 반찬들이 있는데 젓가락이 가지 않아요. 그냥 지금 밥하고 나물류 이것만 계속 먹고 있고, 심지어 밥 양도 확 줄었어요. 거의 안 먹습니다. 아침에는 바나나 먹고 두유에다가 시리얼 같은 거 좀 먹고, 저지방 무지방 우유 한번 마셔봤는데 좀 속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유에다가 말아 먹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아침에 아주 그렇게 간단히 먹고, 점심에 밥에다가 그냥 나물류 먹고, 저녁도 그렇게 간단히 먹고, 계속 지금 이런 식입니다. 식단 조절을 해야 돼요. 지방이 적은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된다. 근데 다행히 아직은 저는 좀 계속 그러길래 살도 많이 빠지고 해서 6일 금식했거든요. 이것도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약간 운이 안 좋았던 거예요. 이렇게 6일씩 금식할 필요는 없는 건데. 그래서 기왕이면 좀 살 빠진 김에 계속 식단 조절하면서 빼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식단 조절을 하면서 저지방, 그다음에 기름 없는 거, 단백질 위주로, 그다음에 밥 위주로 이렇게 좀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규칙적인 식사, 이게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로와 스트레스, 제가 지금 인생관을 바꿔서 일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줄어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내일 모레도 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로 또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야 돼가지고 일이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좀 이거를 예전처럼 막 몸을 망가뜨려가면서까지는 하지 않아야겠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과연 병원비, 입원료, 수술비는 얼마가 나왔는가? 자, 저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처음에 6일 정도 금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일 정도 입원을 했고요. 다양한 검사 다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받고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입원실을 2인실을 썼어요. 이제 6인실, 4인실, 2인실, 1인실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병실마다 이 비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부담하게 된 비용은 258만 원쯤이었습니다. 몇천 원 이렇게 붙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적인 4인실이나 6인실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저처럼 10일씩 입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7일, 일주일 내외로 입원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비용이 더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0에서 200만 원대 초반 이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떤 글 보니까 이게 이제 병원마다 급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대학병원, 대형 종합병원 이런 데마다 상당히 이제 비용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어떤 사람은 로봇으로 이 담낭제거 수술을 했는데 뭐 700만 원이 넘게 나왔다 이런 걸 본 적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들어가서 바로 하고 나왔다, 아주 간단하고 통증도 전혀 없고 당일날 뭐 다 먹고 있다 하는 분은 보니까 뭐 100몇십만 원 나왔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일반적인 수술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저와 같은 경우가 케이스가 훨씬 많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비용 부담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수술 받고 할 때는 아프니까 하긴 하지만 이 비용 병원비 계산할 때 보면은 참 마음에 또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알고 준비하면 조금 더 이렇게 능동적인 적극적인 대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요 제 소식 근황을 전해드리면서 급성 담낭염의 그 어지간한 핵심 포인트들은 제가 지금 다 전달을 해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저처럼 고생하지 마세요. 고생하기 싫으면 뭐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술, 담배, 야식 같은 거, 고기류 이런 거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불규칙한 식사하면 안 된다. 과로와 스트레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 5가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커요. 이렇게 이거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큰 게 있어요. 이렇게 큰 게 이거 지금 위에 포도알 만한 거라고 했습니다. 저 같은 하지 않기를 기원을 하면서 제 소식 근황 전해드린 거 또 이 영상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